드라이 하고 있는데 아키즈 우드 슬리커 아마 바람 소리 때문에 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아키즈 우드 슬리커로 빗질을 하면서 말리고 있는데 이런 빗질 없이 그냥 손빗으로만 이렇게 손으로 막 털어서 말리면은 이런 볼륨감이 나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미용실만 갔다 와도 목욕만 해도 애들이 빵실하다 볼륨감이 있어 보인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바람이랑 빗질의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뿌리부터 볼륨을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스탠드 드라이기가 있어야 되고 양손이 자유로워야지 가능한 거라서 저희도 뭐 집에서 그냥 일반 헤어드라이기로 말리면은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 근데 보시면은 바람 방향이랑 빗질 방향을 동일하게 하면서 이렇게 뿌리부터 볼륨 바람을 넣어주면서 뿌리를 타주고 볼륨을 살려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엉켰을 때 엉켰을 때는 사실 이제 목욕 전에 엉킨 걸 풀었어야 되는데 아차차 할 때 있잖아요. 아차차 씻기고 보니 엉켰네? 그러면은 이렇게 바람을 살짝 뜨겁지 않은 바람을 하면서 내 손을 이렇게 받치고 여기다 엉킨 부분을 놓고 톡톡톡톡톡톡톡 하면서 엉킨 걸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꼬리 부분이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꼬리에 닿지 않게 최대한 톡톡톡톡톡톡 당겨주면서 보통 이 토리석 피부가 정말 연약해서 엉키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뭐 애기들이 또 어디 가서 비비거나 그러면은 잘 엉키는 부위이기도 해요, 이 부분이. 네, 그리고 원래 이 친구 안 엉키는데 꼬리에 저번부터 뾰루지가 나가지고 거기를 스스로 깨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엉켜온 것 같아요, 이거. 원래 엉켜온 친구가 아니라. 이렇게 빗질을 다 했으면 드라이는 다 했거든요? 근데 드라이를 다 하면 여기서 드라이 다 했다 끝 이게 아니고 아키즈 우리 이거 마스터폼으로 이제 내가 바람을 쐬면서 해도 좋고요. 바람 없는 상태에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엉킨 부위 잘 풀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꼬리 부위는 끝부분이 점점 갈수록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꼬리 끝부분 여기 딱 걸릴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옆에서 이렇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빗질을 해서 엉킨 것도 이 상태에서 풀고 이 상태에서 내가 그 슬리커를 잘 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데는 이렇게 다 확인하고. 선생님 여기를 넣네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하죠? 이걸 어떻게? 했네요. 하고 있는 거야? 응. 이렇게 일자로 하고 헤어스틱으로 할게요. 빨리. 이렇게 애기 돌려주시겠어요? 얼굴이 이렇게 화면으로요? 네. 잠시만요.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네, 구도 조금 타이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신 분들 인사도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빗질 하는 것도 조금 보여드리고 아키즈 가위로 눈앞에 가볍게 잘라주는 것도 집에서 이제 미용까지는 나는 못하겠다. 근데 눈앞에는 좀 다듬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강아지가 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조금 달달달달 떨긴 하거든요. 주기적으로 오는데도 겁이 많은 친구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이 친구도 저도. 근데 이제 미용실에 가는 게 우리 강아지가 별로 안 좋아하나 싶은 분들은 집에서 해주시잖아요. 집에서 할 때
드라이 끝난 다음에 일자로 이제 마스터폼으로 이렇게 비를 때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강아지들. 안녕하세요. 헬로 쿠님. 헬로 쿠님 안녕하세요. 여기가 강아지는 턱업이라고 해서 되게 얇은 살이거든요. 사타구니. 사람이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 빗질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쪽 빗질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겨드랑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털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라니까 방향대로. 좋아. 들어오시오. 공지는 들어와 공지야 제발. 이렇게 일자뜻으로 이쪽도 드라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약간 남아있는 꼬불랑거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걸로 마무리 빗질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넓은. 아이고. 근데 넓은 부분은 털 방향대로. 이 친구는 약간 큰 테디베어? 해서 이제 한 2주 뒤에 미용을 할 거거든요. 오늘은 운동만 하러 온 친구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친구는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목걸이 했던 부분, 그 부분이 또 강아지도 잘 엉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가슴줄, 하네스하고 산책하는 강아지들, 여기 겨드랑이가 맨날 잘 엉켜요, 여기. 그 부분도 들어서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또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엉켰다. 그러면은 원래 누드 슬리퍼 있잖아요. 이걸로 톡톡톡톡톡톡톡톡 해서 엉킨 거 마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빗질 잘 했는지 확인 한번 하고 그래도 이제 까먹으니까 목걸이를 먼저 해주고요.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앉아볼래? 이거는 아피즈 뭐였더라 이름이 세피아. 세피아를 이용해서 자르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첫 부분은 살짝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턱털 잡고 이쪽 털은 자르면 안 돼요. 여기 앞에 털은 잠깐만요. 혀가 조금 많이 나서 여기 앞에 털은 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내려주시고 여기 눈앞에 지금 가려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만 이렇게 된 여기만 올려서 일자로 잘라주시거나 이렇게 눈 앞에 있는 게 좀 귀여운 것 같아서 여기를 일자로 딱 안 딸 거예요.
이렇게 약간 보송보송한 느낌이 나요. 여기도 가위가 이렇게 들어갈 때 살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그리고 이제 눈 위에 이 내려오는 이 털도 굉장히 강아지들 시야를 많이 가려서 안 따를 수 있게 여기를 잡아주고, 여기는 이 커브의 곡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거나 아니면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근데 많이 짧게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만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도 톡톡 조금만. 미용사 선생님한테 안 혼날 정도. 미용사 선생님 내가 자른지도 모를 정도. 가볍게만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눈 앞은 그래도 잘 보이고 눈 위는 너무 답답하지 않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잘라주고 싶다, 나는 답답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커브 요술가이, 아키즈의 커브 요술가 있잖아요. 6.5인치 6.5인치거든요 요걸 이용해서 다듬어주는 거 살짝. 욕심을 부려서 짧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만. 근데 이런 털은 건드리면 안 되니까 위에 지저분한 거는 여기도 살짝. 그러니까 이 가위가 팍 들어가고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겉에서만 아주 조금씩만.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 조금 잘 보일 정도로만 해주자. 여기도 그냥 가볍게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자를 때 제가 보통 보고 다니는들이랑 가장 다른 거는 가위 잡는 법이거든요. 가위 잡는 법은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보호자분들은 이렇게 잡고 가죠, 가위.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요. 그러니까 속도도 안 나고 일단 가위질도 잘 안 돼요, 하면.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 여기에 끼우시는 거고요. 네 번째 손가락에 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미 세 번째 손가락으로 껴서 하는 게 편해져 버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가위를 사실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네 번째 손가락에 꼭 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세피아 그 커브 가위로 하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숙련도가 없으신 분들은 요술 가위로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좀 망치지 않고 부드럽게 커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빛 같은 거 할 때도 눈이 항상 강아지는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꽉 감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빗질 끝부분을 조심조심 이용해서 잘라주셔야 돼요. 이 친구는 목욕하러 왔기 때문에 딱 이 정도만 하고 귀가하십니다. 그러면은 목욕하고 이제 한 2주 정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눈앞에는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집에서 간단하게 이용을 했어요. 그럼 끝난 다음에 간식. 근데 여기 미용실에서 얘네 내려가야 먹어서
내려가서 제가 주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지? 뭐가 좀 바뀌었나? 강아지가 다 끝났고 다시 옳지. 이거 먹고 나면 그래도 조금 스트레스가 덜 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신마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잠깐 5분 동안만 자리를 비울 건데, 선생님 드라이 하는 거 한번 보고 계세요. 보자. 안녕하세요. 애기 꿈이어가지고 아직 잘 못해요. 빗질을 한 곳이랑 안 한 곳이랑 확연히 차이가 나서 제가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일단 오늘은 뭘 보여드릴 거냐면 가위 잡는 거. 가위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가위 저는 여기다 이렇게 끼거든요. 이렇게 첫 번째 구멍에는 엄지손가락. 이거 왜 이렇게 잠깐만요. 한 번만 닦게요. 첫 번째 손가락에는 엄지손가락. 구멍 여기 가운데 마디. 가운데 마디에 닿을 수 있게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꼈잖아요. 그럼 여기 가위는 항상 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가위가 있고 다 아키즈 건데 이렇게 하나만 달린 가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가위예요. 이렇게만. 근데 얘는 양쪽에 달려있으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뒤집어서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받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끼손가락 받침대, 새끼손가락 받쳐놓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새끼손가락도 받치고 네 번째 손가락도 여기다가 꼈고 엄지손가락도 꼈어요. 얘네들은 뭐하냐, 이 두 손가락은 이 가위 이쪽 면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불편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불편한데, 그냥 어디 잡든 상관없으니까 여기 가위 날 아랫부분을 잡아주시면 돼요. 어떤 형태로 잡는 거는 제가 보기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용하실 건 아니니까 손가락 이렇게 벌어줘도 되고, 어떤 상태로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평소에 집에서 가위를 일단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하는 거. 그래야지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강아지들 눈앞에 잘라주거나 할 때는 이렇게 한번 똑똑 잘라주는 거는 뭐 이렇게 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서 목공가위 쓰듯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여기 앞니만 잘라줄 때 이렇게 동그랗게 살짝 굴려줬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꼭 이렇게 손가락을 껴야 예쁘게 할 수 있고 뭔가 팍 짧게 자르거나 깊게 자르거나 뭉뚱그려 자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요 가위 요거는 한 번씩 심심할 때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꼭 필히. 이거는 저희처럼 그 미용하는 사람들은 사람 미용 다 똑같고요. 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학원에 처음에 등록하면은 요거는 무조건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엉덩이 자를 때 어디 자를 때 다 동일하게. 그래서 신바가 짜란 영혼의 파트너 아니에요? 신발 섭외하다가 손가락 잘릴 뻔했거든요. 저희 모델견이 라이쌤이랑 조금 사이가 조금 대면대면해요. 안 좋다고 말할 순 없고요. 대면대면한 사이라. 그냥 선생님 조금 더 좋아하는 사이. 맞아요. 아이고 여기. 얘는 보니까 브러쉬를 해야 되겠어요. 그새 여기가 엉켰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가 엉켜서 우드 슬리퍼 저는 큰 사이즈를 한번 써볼게요. 큰 사이즈로 할 건데 주변에 위험 요소는 치우고요. 빗은 위험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빗은 옆에 두고 그냥 계속 써야 되거든요. 강아지를 어떤 자세로 상관없지만 강아지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자세.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저희는 이렇게 보면 어디가 엉켰는지 대충 알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슥슥슥 빗어주다가 근데 제가 지금 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해야 돼요. 엉덩이부터 할 건지 여기 머리부터 할 건지 여기 발목부터 시작할 건지 그렇게 정해야 되고 그냥 몸 중에서 끝 지점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마무리까지 순서가 헷갈리지 않고 빼먹는 부위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엉덩이부터 시작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꼬리를 먼저 빗어줄 거예요. 아까 제가 드라이 할 때 말씀드렸죠. 꼬리는 워낙 피부가 연약하고 상처가 잘 나고 강아지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피부 중에서 제일 물어뜯거나 하기 쉬운 발 다음으로 쉬운 곳. 그래서 이 입이 잘 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딱 입이 오는 위치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꼬리에 뭐가 불편하게 있거나 뾰루지가 생기고 이러면은 잘 물어뜯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나거나 얘가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게 손으로 받쳐주고 빗어주시면 돼요. 근데 뭐 꼬리는 괜찮은 거 이제 합격. 근데 이제 꼬리 윗부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손으로 하고 털을 요 빗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겹 한 겹 내려가면서 앉으면 앉은 대로 빗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조금씩 엉킨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슬리커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저처럼 아니면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만 안 하면 돼요. 이거는 대형견한테 쓰는 거예요. 대형견한테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조그만한 친구 있죠? 요는 한 품에 쏙 들어오는 친구들은 불편하네요. 그래요? 참나요? 아니요, 제가요. 아 왜요? 한 품에 쏙 들어오다니요. 아 이렇게 해서 저 아련한 표정 너무 킹받는데요. 어머 지금 봐봐요. 눈 꼭 감고 이거를 즐기는 친구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주 아기 때 베넷 미용 하기 전부터 빗질은 가볍게 집에서 해주면서 친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특히 털이 있는 강아지라면. 털이 뭐 짧아서 미용을 안 해도 되는 강아지면은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그 친구들 이제 털갈이 때만 그런 죽은 털 제거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나는 어쨌든 이렇게 뽀메든 뭐 푸들이든 말티즈든 털이 있는 강아지를 키운다 하시는 분들은 꼭 어릴 때부터 빗질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막 저희 강아지는 완전 새끼인데 새끼 때부터 빗을 막 깨물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빗을 깨물면은 막 계속 오늘 해야 되니까 억지로 또 하시다가 보면 얘가 이제 빗만 보면은 도망가고 으렁거리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빗을 처음에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다 하시면은 이렇게 빗을 두고 근처에다 간식을 먹고 이렇게 터치 한번 하고, 또 되게 고양이 같네요 뒷모습이. 그렇게 하는 그런 뭔가 단계적으로 발전을 해서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나 오늘 빗 샀으니까 이거 오늘 아끼고 왔다 그러면은 오늘 한번 빗어보자 해가지고 막 빗으면 강아지들 싫어할 수밖에 없어. 그 강아지는 지금 자기가 왜 빗질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무서운 생명체고 나를 아프게 하는 생명체다 그렇게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게 처음에 조금씩 친해질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보호자분들이. 우리 친구 만날 때 산책 나가가지고 친구야 인사해 놀아 이렇게 하는 거는 겁 많은 강아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맡게 해주고 약간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아니면 멀리서 그 친구가 어떤 성향인지 좀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고 한 다음에 해야 강아지들도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얘가 옷을 입고 있었어가지고 목덜미가 엉켰네요. 그러면 이렇게 빗질을 했잖아요. 제가 방금 어느 정도 빗질을 했거나 미용을 했다 하면은 이제 내가 빗질을 했는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살짝 비스듬히 해서 빗질을 해보는 거예요. 다 했는지. 근데 여기는 제가 엉켜 있었는데 빗질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안 되죠. 쉽게. 여기도 걸려요. 근데 여기는 빗질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슉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게 하는 게 오늘 털이 많이 빠지네요. 털갈이식인가 봐요. 하는 게 우리가 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 등줄기만 빗었는데 털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엉킨 부위를 또 다시 해볼게요. 강아지 엎드려 있는 걸 좋아한다. 그럼 엎드린 상태에서 하시고요. 앉아 있는 걸 좋아한다. 그럼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하고, 서 있는 거 좋아한다. 아니면 안겨서 하는 거 좋아한다. 그럼 어떤 자세든 상관없어요. 그냥 강아지가 좀 참아주는, 그래도 그 여러 자세 중에서 가장 편해하는. 잘하나요? 이렇게 해서 빗질을 한번 해주시고 시원하게. 그리고 다른 뽀메 친구가 또 있어서 그 친구 발바닥 하나 미는 거 보여드릴게요. 신발 잠깐만 신게요. 신발이 너무 피로해가지고. 그럴 리가요. 신발 근데 여기 봐봐요 여러분. 여기 앞가슴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이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한 번씩 빗어주는 거예요. 왜냐, 밥 먹고 간식 먹고 여기 무슨 여기 앞치마도 아니고 다 흘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 또 강아지 제일 잘 보이는 부위잖아요. 턱받침인 것마냥 아주 그냥 깜빡 잃어버리고 싶어요. 너무 아니 풀코트를 키울 거예요. 자, 강아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자, 뿅. 애기 강아지예요. 친구. 안녕. 애기 이마스터. 강아지고 지금 둘이 같은 뽀메인데 털이 달라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털이 진짜 다르다라고 하는 게, 얘는 솜털이 엄청 많은 친구고 얘는 겉털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알로펜시아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짧게 미용하시거나 클리퍼 미용을 하시면 안 돼요. 가위컷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저분한 털만 겉에만 정리하고 빗질도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키우셔야 되는 아주 어려운 털이죠. 어려운 털의 견종이에요. 다음 애기 발바닥 유생 미용을 진행을 할 건데요. 야가를 살짝 돌려서 발 패드를 보시면 뽀미털은 뭐 많이, 얘는 2주에 한 번씩 오는 친구라서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미끄러울 것 같아서 풋마스터로 가볍게 밀어줄 거예요.
톱마스터는 터치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바로 전원 키면 되는 거고요. 가볍게 초점이 멀리서 보여줄게요. 초점이 눈이 아플 뻔했어요 방금. 이런 식으로 이 날 사이즈가 요만해가지고 딱 조그만 친구들, 소형견 친구들 발바닥 밀어주기에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밀어볼게요. 동일하게 발을 살짝 들어서 펴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작은 젤리에서 큰 젤리로 그냥 젤리 위에 덮어져 있는 털들만 가볍게 벗겨주시면 돼요. 뭐 안쪽까지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난 좀 무섭다 하면은 여기를 좀 이렇게 오므려 주세요. 오므려서 그냥 이렇게 위로 한번 쓱 지나가면은 아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미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날 자체가 워낙 세라믹이어가지고 안전하게 또 잘 밀 수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위에를 너무 왕 밀어버리면 보기 싫으니까 가볍게 밀어주시고, 여기는 걱정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그냥 가볍게 위로 지나가 주시면은 이렇게 애기가 지금 긴장해서 발이 촉촉해요. 초크초크해요. 이쪽 다리 할 때는 내 몸에 가장 좀 밀착시켜서 가볍게 들어서 여기만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한번. 너무 쉽지 않나요?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날 자체가 작아가지고 이런 소형견 친구들 하기 때 너무 편하고, 조그만 애기들 베넷 미용할 때도 소리나 진동도 약해서 애기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톱이랑 기본 위생 미용은 발바닥이랑 발톱, 항문 쪽 털 정리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이라서 우리 애기는 발톱이 조금 살짝 자랐네요. 몇 개는 자르고 몇 개는 그냥 갈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만 살짝. 이런 것도 계속 노출을 시켜줘야지 애기가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이나 발톱 깎기, 발톱 깎는 소리, 진동, 느낌, 압박감 같은 걸 조금 계속 노출을 시켜줘야지 애기들이 나중에 미용실을 갔을 때도 편안하게 집에서 하던 거니까 큰 거부감 없이 미용 받거든요. 이런 검정 발톱은 흰색 발톱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하셔도 되고, 느낌상 한 이 정도? 많이는 안 잘랄 것 같아요. 귀여운 강아지 보고 가세요. 애기들은 발톱도 금방 자라고. 이렇게 해서 잘했어요. 내려오시면 내려오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만약 우리 강아지는 이렇게 발톱 자른 소리에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고 싫어한다 그러면은 강아지가 어쨌든 많이 접할 수 있어야지 안 놀라는 거거든요. 강아지 발톱 자르기 나중에 밀어두시고 강아지 근처에서 스파게티면 가져가다가 이렇게 발톱을 자르면서 그 소리에 좀 익숙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 딱딱 나는 소리. 야, 너 잘 뺐어? 좋은다니까요? 그래서 그 소리가 익숙해지면 그 또 애기들이 금방 괜찮아져요. 그냥 딸깍딸깍 소리가 이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주 어릴 때 해야 금방 좋아지고 개선이 되니까 아주 애기 때부터 하시면 돼요. 요거는 프로그라인드 색깔이 이렇지만 프로그라인더고 그만큼 너무나 잘 쓰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요거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바로 이제 우리 애기는 조그만 친구니까 1단계로만 할게요. 1단계로 해서 홈이 2개인데 저는 여기 조그만 홈으로 하는 거를 조금 더 편하게 편해요. 하실 때는 여기 털을 다 제껴주시고
발톱깎이로 잘랐던 뾰족했던 부분들을 갈아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빨개져. 그래서 만져봤을 때 이 정도면은 우리 애기가 어디 긁거나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도 털을 다 제껴주신 다음에 여기가 뾰족하니까 여기 한번. 얘가 궁금해하면 좀 냄새 한번 맡게 해주고. 먹는 거야. 그 냄새 맡았고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를 관심을 조금 바꿔주셔도 돼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냄새를 맡으면은 좀 관심을 끄는데 우리 애기는 아직 애기여서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고 호기심 대망이에요. 그러면 조금 낮은 데서 이거 먹을까? 이게 뻥과자를 유인을 하세요. 아니면 앞에 다른 보호자분이 이제 간식을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이렇게 먹이면서 여기서는 할 일 하고 우리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 먹고 이렇게 먹고. 그러면 이제 발톱 하는 게 별일 아니구나.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 발톱 해주시고 이쪽도 털을 제껴서 저는 약간 이런 소리를 내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위로 시선을 2개 해서 윤희가 녹아내렸어요. 애기여서 이 친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해서 정말 갈 길이 멀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기가 어느 정도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면서 이 미용실이라는 곳에서 이런 기본 관리라던가 노출을 많이 되다 보니까 좀 편안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를 좀 취하고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네. 어이야. 원래는 막 이렇게 돌리는데 애기가 너무 싫어할까봐 조금 계속 짧게 끊어가면서 한 거거든요. 그 애기 발톱은 워낙 작고 뾰족해서 그렇게 잡고 돌리기에는 발톱이 되게 연약해요, 아직은. 그래서 그냥 터치하는 정도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너무 무리해서 그냥 강아지들이 저 앞발로는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막 달려들어서 보호자분한테 상처를 낼 수도 있고, 뒷발은 주로 본인 몸을 긁다가 본인 몸에 생채기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발, 뒷발 다 골고루 부드럽게 해주셔야 나도 안 다치고 애기도 안 다치고. 발톱을 자르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가는 걸 못 해두다가 혹시 우리 강아지가 귀가 가려울 수 있잖아요. 강아지들 시시때 때도 없이 그냥 긁는 친구도 있어요. 심심하면. 그런 애들은 발톱만 그냥 잘라놓으면은 좀 다칠 수가 있어요. 우리 손톱 여자분들은 손톱깎이로 손톱 자르고 겉에 그 네일바 같은 걸로 좀 살짝 굴려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도 얼굴이나 이런 데 만지다가 흉측이 안 나려고 하는 거니까 똑같아요, 강아지도. 아이고 고생했다. 눈물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야가는 아직 5개월 조금 지난 친구인데 폭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바닥이랑 발톱 기본 위생 미용했고요. 마스터 클리퍼 7번 날 해가지고 엉덩이 쪽, 항문 쪽 털이랑 생식기 쪽 살짝 정리하면 우리 애기는 오늘 끝날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자, 이것만 하고 완전히 다 끝내고 애기한테 고생했다고 칭찬을 해줄 거예요. 중간에 해주면 안 되나요? 아직 안 끝나요. 마스터 클리퍼 7번 날을 주연 형이 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마스터 클리퍼 7번 날 결합해가지고요. 엉덩이 쪽 밀 건데 엉덩이 쪽은 너무 휑하게 밀면 뒤에서 봤을 때 너무 부끄럽잖아요. 털이 많이 뿜뿜하네요. 덜 잘린 털들. 이렇게 해서 주변 털들을 다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한번 그냥 여기 털만 주변 털만 묻히지 않게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조금 더 짧은 털로 보통 하긴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7번 날 해서 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 더 짧게 해도 괜찮지만 아직 애기니까 자극받지 않게. 그리고 생식기 쪽 털 할 건데 우리 애기는 남자친구여가지고 배를 살짝 들어서 털이 많네요. 네. 기르는 중인가 봐요. 여기 털을 가볍게 정리해 줄 거예요. 7번 날로. 저는 애기들은 뭐 엄청 많이 하진 않고 저는 그냥 좀 지저분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아요. 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애기들은. 이렇게 하고 우리 애기는 내려가서 간식을 먹고 너무너무 고생했다는 폭풍 칭찬과 함께 잠깐 쉴 거예요. 애기가 이제 고기 간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여기 고생했어요. 옳지. 집에서도 미용을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브러쉬를 하거나 발톱을 자르거나 하고 나서 꼭 보상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쵸. 너무너무 중요해. 그게 뭐 간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강아지는 간식을 못 먹는다. 그러면은 사료는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사료로 몇 알로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사료도 잘 안 먹고 이런 친구에 그러면은 칭찬이라도 많이 해주게 할 때 잘한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신마가 이제 나머지 시간은 신나는 뭐 해야 돼요? 발톱이나 이런 걸 해야 돼요? 일단 빗질을 실패요? 네 아, 애기는 혹시 모르니까 가는 거 전화 한번 넣어드릴게요. 밖에 계신 안 계실 거예요? 위에 올라가 계셔서. 어머 근데 혹시 귀여워. 윤명준, 아니, 콕 다니 보호자님 계세요? 있는 거 네. 봐요. 귀여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진짜 와 계시죠? 이렇게 여기 이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집에서는 사실 바닥에서 하잖아요. 강아지들 테이블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이 상태에서 강아지가 좀 편해하는 자세를 취하고 되게 고양이 같네요. 이렇게 빗질을 해주는 거예요. 머리 잡아줄까요? 이렇게 앉혀놓고 여기서 강아지 평소에 집에서 무릎 위에 잘 올라와 있으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근데 바닥에서 했을 때 조금 안 좋은 점은 강아지가 이렇게 바닥이 바로 있으니까 좀 싫은 거 한다 이러면은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의자에 앉아서 하거나 약간 조금 높이가 있으면 강아지들이 섣불리 막 도망가려고 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이걸 해야 되니까 이렇게 또 잘 해요. 잘 하니까 떨어진다잉. 어디가? 목이 옷을 입혀놔서 이거 진짜 엉켰어요. 너무너무 많이 엉켜서 빗질은 발톱이라던가 뭐 발바닥 정리 이런 거는 2주에 한 번 해주셔도 돼요. 쉬가 마렵구나. 근데 이 빗질은 특히 지금 털갈이 시기의 강아지들은 오늘 안 해주면 내일 죽은 털 생기고 그새 엉키고 하거든요. 그 뽀매 키우신 분들은 이렇게 긴 털을 유지를 하려면 빗질을 자주 해주시고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아기 때부터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저 그새 또 봐봐요. 또 이만큼 엉킨 거 플러스 죽은 털이 있으니까 자꾸 엉키는 거거든요. 죽은 털이 없으면 잘 안 엉켜요. 털갈이 시기가 또 지나면 좀 며칠 동안 빗질을 안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시간 내서 우리 강아지가 할 수 있는 것까지 굉장히 나는 촘촘하게 브러쉬를 해놨다. 그러면 한 그래도 이틀 정도, 2, 3일 정도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잘 했다면이에요. 근데 겉에서 이렇게 빗질해서 오늘 빗질 다 했다, 잘했어 이렇게 하고 보내면 며칠 있다가 보면은 뭐야 왜 이렇게 엉켜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 손으로 섹션을 나눠서 털 사이사이 다 빗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보면은 만져지잖아요. 엉킨 거는. 그런 부분은 꼭 이렇게 섹션을 다시 이렇게 벌려서 그 부위를 보면서 빗질해주셔야 돼요.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자주 빗질을 받는 친구들은 이 빗질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되게 잘 받고 이 기분 좋은 일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아프지 않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게. 근데 빗질을 잘 못하고 빗 잡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빗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강아지한테 막 빗으면 강아지들이 아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빗만 보면은 저걸로 나를 또 아프게 하겠지? 이래서 도망가시거든요. 그래서 신경 써가지고 빗질을 해주세요. 왜 나는 이렇게 털이 많은 부위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털이 짧은 부위 있죠? 이런 부위부터 하시면 돼요. 이런 부위부터. 이런 앞다리. 이런 데는 좀 잘 보이잖아요. 우리가 잘 볼 수 있잖아요. 엉켰는지 안 엉켰는지. 이거 떨어져. 어디 가요? 앉아서 하기로 한 거예요? 네. 호사를 누리네요? 그리고 멀리서 찍어주실래요? 이쪽으로 가서. 감사합니다. 부담스러우셨어요? 네. 그렇게 하면 초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선은 늘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TV 보면서 빗질하는 게 아니고 TV 보면서 빨래 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항상 내가 빗질하고 있는 부위가 혹시 빛 때문에 빨개지지 않는지. 그리고 이 슬리커의 장점은 야야야. 어머, 아니 갑자기 싫어. 아, 많이 엉켰구나. 네. 어머. 우드 슬리커는 일단 그립감이 좋고 텐션이 좋아가지고 그냥 사용했을 때 다른 저가의 브랜드의 다이소나 뭐 그런 데서 사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에 비해서 훨씬 고가고 거의 이건 영구적으로 쓰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쵸. 저희는 소모품처럼 저도 집에 있는 거는 쓰는데 엄청 오래 썼어요. 그냥 두고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전 심지어 7년 된 슬리커도 있어요. 괜찮아요? 네. 선생님 다둥이잖아요, 집에. 아 근데 저희 집에 또 털 있는 개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또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헬로. 조금 불편해하면은 자세를 바꿔서 해주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털이 어느 정도 끼면은 더 이상 이게 빗에 털이 껴있으니까 빗질이 안 되겠죠. 그러면 제거를 해주고. 얘가 뭐 털살이 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옷을 선생님도 입혀가지고 간식금지 그거를 붙여놔가지고 그럼 옷을 벗으면 빗질을 해줘야 되는데 옷만 벗겨놨나봐요. 선생님 이 사태가 우려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싹 다 밀어야 된다고. 선생님은 이 말에 저희 대꾸를 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중요한 거, 만약에 내가 우리 강아지 옷 입히고 싶다, 그럼 빗질을 매일 해주셔야 돼요. 하네스 산책 갔다 와서 이렇게 옆구리나 겨드랑이 요런 데가 또 비벼지면서 엉키거든요. 그런 데는 또 산책 갔다 오고 하네스 했으면 그날은 무조건 빗질하는 날. 그러니까 그 부위라도 다 해주셔야 돼요. 다음 그쵸. 부위.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근데 하네스 그렇게 엉킨 거 푸는 거 싫다 그럼 목줄 하세요. 목줄 중에서도 얇은 거. 이렇게 털 많은 친구들은 좀 얇은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목 주변만 빗질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하네스 하시는 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가 싸납고 앞서가고 계속 줄 당기고 그러면 하네스는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량견은요? 앞서가는 노량견은요? 앞서가는 노란견은 저는 하네스 근데 속도가 느리면 상관이 없죠. 근데 줄을 엄청 당겨가지고 앞발이 들릴 정도로 그런 당기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그런 친구들은 저는 무조건 목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줄이 뭐 아이들을 기관지를 막 뭐 학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이들이 그 캑캑거리는 거는 본인이 안 캑캑거리려면은 속도를 늦춰요. 결국에는 보호자님들. 나쁜 버릇은 다 누가 만든다? 보호자가. 강아지의 나쁜 버릇을 보호자가 만들기 때문에, 왜 그 개는 훌륭하다 보거나 혹시 외국의 훈련사 중에서 시저밀란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보면은 거기 오는 상담받으러 오는 강아지들은 다 하네스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산책할 때 보면은 산책할 때 막 보호자 무릎 닦아지게 달려나가 이런 애들은 다 하네스예요. 외국도 하네스가 있어요? 당연하죠. 외국이 우리보다 훨씬 문화가 어. 먼저 들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아까 여름에 하고 온 하네스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두툼한 거. 그거 외국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그 팔로 된 거 있죠. 이렇게 안경 모양으로 된 거. 그건 캐나다 거예요. 외국은 죄다 목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 훈련사 분들이 첫 번째로 바꾸는 거 목줄. 근데 목줄 했는데 통제 안 돼? 그럼 이렇게 약간 살짝 당겨질 수 있게 고리형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 다 그렇게 많이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가 그러면은 목줄로 바꿔주세요. 오늘 이거 신바예요? 네. 그냥 심하게 엉켜 보이지 않은데도 털이 진짜 엄청 죽은 털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브러싱이 털 관리라던가 피부 관리의 시작이거든요. 그냥 대충 빗는 거는 어쨌든 이 죽은 털이 엉키면서 피부가 또 통풍이 안 되면서 피부병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빗질을 해주시는 게 피부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다리까지 끼는 거였나요, 그거? 어떤 거요? 바지 그거요? 그때 아니요. 입었던 옷이. 아니요. 그거는 위에만 입혔던 거예요. 정말 지겹네요. 오늘 그래서 기린쌤이 가위 잡는 법이랑 그리고 브러싱하고 코밍하는 거 그리고 제가 마스터 클리퍼로 생식기랑 생식기랑 항문털 정리하고 그리고 풋마스터로 우리 애기 발바닥 밀고 프로글라인더로 발톱 가는 것까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이건 완전 기본 중에 기본들. 우리 강아지 키울 때 그냥 내가 미용은 안 하지만 위생적인 부분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는 오늘 다 보여드렸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나머지 셀프 미용의 첫 번째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가정에서 잘 진행이 돼야지 미용실 갔을 때도 스트레스 덜 받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아까 했던 그 꼬매 친구도 집에서 빗질을 못한다는 이유로 빗질을 안 하시는데 그러고 나와서 이제 미용실 갔다 오면은 애기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빗질을 집에서 편안하게 받는 친구들은 미용실에 와서 또 받는 기본 케어들이 집에서 했던 거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보여드렸던 브러싱 방법 그리고 브러쉬 잡는 법, 코밍이 중요한 이유
뭐 가방 아까 전에 눈앞에 잠깐 정리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만 집에서 하셔도 우리 애기랑 충분히 위생 미용 때문에 미용실 갈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애기 보여주면서 이제 혼내시는 거예요? 언니 왜 이렇게 많이 엉킨 거예요? 어머, 귀여워. 애교 부리는 거예요? 엉킨 거예요. 일단 이런 데는 다 풀었어요. 목 주변에. 그래서 이렇게 까집어 보면은 엉킨 게 아니라 이렇게 살이 살짝 비쳐야 돼요. 근데 엉켜 있으면은 이제 엉킨 게 보이겠죠? 근데 이런 데는 제가 다 빗어서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뿔거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빗다가 보면 제가 시선을 보라고 한 얘기가 이렇게 빗으면서 우리 강아지 각질이 있는지 없는지 각질이 많은 애들은 또 여기에 각질도 많이 묻거든요. 그런 것도 다 한 번씩 체크. 거기 앉고 싶으신가 봐요. 조금이라도 맨바닥에 앉고세요. 오늘 저희 방송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다음번 방송에도 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요거 우리 인사 한 번만 같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2주 뒤에 만나요. 2주 뒤에 봐요. 안녕. 신바도 안녕. 눈곱이 장난 아니야, 신가요? 갔어요.